배우 강지연 씨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한 여성들이 소속 업체로부터 회유와 협박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NS 메시지로 합의를 종용했는데 피해 여성들의 집 주소까지 노출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 정미경 최고위원이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청와대의 대응을 지적하면서 세월호를 언급해 막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어찌 보면 문통이 낮다더라. 세월호 한 척 갖고 이긴. 이순신 장군의 배 12척을 언급한 문 대통령의 발언을 비꼰 겁니다. 광주 세계 수영대회 개최국인 우리나라 선수들이 유니폼에 코리아라는 국가명 대신 은색 테이프를 붙이고 출전해 망신을 사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광주 세계 수영대회에 출전한 여성 선수를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된 일본인 관광객이 긴급 출국 정지됐습니다. 당초 오늘 귀국하려던 이 관광객은 공항까지 갔다가 출국이 무산됐습니다. 경찰이 변사 사건 현장으로 유가족을 부른 뒤 직접 시신을 확인시켜 논란입니다. 유가족은 충격에 빠졌고 경찰은 감찰에 나섰습니다. 단독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판결이 촉발한 일본의 경제 보복을 두고 다소 유연해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경제 보복은 중대한 도전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일본을 향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네, 일본은 18일, 그러니까 오늘 목요일까지 해법을 내놓으라고 우리 정부를 압박했었죠. 문 대통령이 대화 필요성을 강조한 겁니다. 첫 소식 김윤정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대강 대치를 하고 있는 한일 관계에 새로운 해법 제시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우리가 제시한 방안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한 바 없습니다. 양국 국민들과 피해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함께 논의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지난달 일본 정부에 제안한 한일 기업의 배상금 반반 부담안을 수정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금안이 바람직한 방안이지만 일단 대화를 시작해보자는 의미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삼국중재위원회 설치 요청 답변 시한에 앞서 제3의 방안 가능성 제시라는 답을 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정치권에서는 배상 판결이 난 부분은 정부 제시한 대로 한일 기업이 반반 부담하고 이후 발생되는 배상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부담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화 촉구와 동시에 일본에 경고도 했습니다. 역사에 역행하는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는 점을 먼저 지적합니다. 대북 제재를 위반했다는 일본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재위 설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답변 시한인 오는 18일과 21일 일본 차위원 선거가 이번 한일 갈등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윤정입니다. 네, 지금 한국과 일본 두 나라는 총성 없는 경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전쟁 초기에 우리 정부는 동맹국인 미국 정부에게 상황 관리를 당부했었죠. 그런데 이걸 두고 일본의 극우파를 대변하는 매체가 비꼬고 나섰습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일본 아베 총리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역구를 돌며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수출 규제를 철회하라는 한국 정부의 요구와 관련해선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베 정권을 두둔해왔던 산케이 신문이 나섰습니다. 강경화 장관이 폼페이오 장관에게 전화해 일본을 비판한 사실을 거론하며 한국이 미국에 울며 매달리고 있다고 조롱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략물자를 제대로 관리하는 증거라며 이미 반박까지 한 문건을 근거로 들며 한국이 수출 관리를 제대로 하는 게 먼저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대대적인 여론몰이가 이뤄지면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찬성하는 일본 국민의 여론이 절반이 넘는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쓰비시 중공업은 배상 방안을 논의하자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요청을 끝내 거부했습니다. 아베 정권의 강력한 무역 제재, 무역 공격에 비춰봐서 이 미쓰비시 중공이 쉽게 협상에 응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압류된 국내 자산 현금화 절차도 곧 개시될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네, 국가적 위기의 순간에 우리 정치권은 공감 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 사례입니다.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세월호의 참상을 빗댔습니다. 이민찬 기자입니다.
이수진 장군과 함께 불과 12척의 배로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난세를 이기는 힘이 평범한 사람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정미경 한국당 최고위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 발언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어찌 이순신 장군 이름을 올리냐고요. 어찌 보면 문통이 낫다더라. 세월호 한 척 갖고 이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맞서 이순신 장군을 언급한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네티즌이 댓글에서 비판한 것을 인용한 겁니다. 정 최고위원은 한일 갈등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취지에서 대통령 책임론도 제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싼 배설물은 문재인 대통령이 치우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아베가 싼 배설물은 아베가 치워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막말로 세월호의 아픔을 희화화했다고 지적했고 바른미래당도 수준 이하의 막말 퍼레이드라며 정 최고위원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네, 이번엔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입니다. 어제 체제에 저항하고 일본에 맞섰던 동학운동을 노래한 죽창가를 부각시켰었죠. 오늘은 자신의 업무와 전혀 무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SNS에 올렸는데 이게 또 논란이 됐습니다. 민주평화당에서는 대통령에게 참모복이 없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어제 오후 5시 27분쯤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WTO 일반 이사회에서 논의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그런데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은 이보다 14분 앞서 자신의 SNS에 보도자료를 그대로 올렸습니다. 주무부처가 아닌 대통령 참모가 개인 SNS에 자료를 먼저 공개한 겁니다. 조 수석 측은 청와대 정책실과 산자부 협의가 끝난 뒤 즉시 공개 가능 문서라고 해 SNS에 올렸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민정수석 출신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통령 개인 비서가 정부의 모든 일에 나서도 되는 권한이 있느냐며 비판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죽창가를 비롯해 어제부터 7개의 일본 관련 글을 SNS에 올린 조 수석의 대응 방식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순신 장군과 동학혁명군까지 이 무대에 등장시킬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노래 부르고 또 타국질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일단 공감은 가지만 전략가들이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문 대통령은 야당 복은 있지만 참모 복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광주 세계 수영선수권대회에 출전한 여자 수구 선수들을 몰래 촬영한 일본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일본으로 출국하려다 긴급 출국 금지 조치됐는데 선수들의 연습 장면을 기록하려 했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수구 경기가 열리는 광주 남부대 경기장입니다. 이곳에서 37살 일본인 남성이 불법 촬영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어제 오전 11시쯤 준비 운동 중인 여자 수구 선수들을 몰래 촬영하다 덜미를 잡힌 겁니다. 남성이 서 있던 곳은 선수들의 모습이 훤히 보이는 통로였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다 보수왔어요. 선수들 연습하는 게 다 보여요. 경찰이 압수한 카메라 메모리 카드에는 여자 선수들의 특정 부위를 찍은 10분 분량의 영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구 여자 선수들 전반적으로 스트레칭하는 모습, 전반적인 광경을 촬영한 것도 있는 반면에 줌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부분도 일부 발견이 됐습니다. 이 남성은 오늘 오전 8시 40분 전남 무안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나가려다 경찰의 긴급 출국 정지로 출국이 무산됐습니다.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범죄 혐의가 의심되고 도주 우려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선 수사기관이 출입국에 긴급 출국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수구를 좋아해 선수들이 연습하는 장면을 기록하려고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친 뒤 귀국을 허용할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국내에서 처음 열리는 세계 최대 수영대회에서 황당한 몰카 사건이 터졌는데 비슷한 일이 일어나도 막기 어렵습니다.
관객들의 카메라와 휴대폰 지참을 무조건 금지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공국진 기자입니다. 경기장 입구 검색대에서 보안 요원들이 관람객들의 소지품을 꼼꼼히 살핍니다. 옆에는 총기류와 무기, 음식물을 내부에 반입할 수 없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촬영 장비 중 반입이 금지된 건 대형 렌즈와 삼각대가 전부. 카메라나 휴대전화는 대상이 아닙니다. 일본인 관람객은 DSLR 카메라를 들고 별 문제 없이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뒤 여자 선수들을 몰래 찍다 적발됐습니다. 카메라를 잠깐 나왔습니다. 그게 DSLR 카메라가 아니라 핸드폰 카메라였을 것 같습니다. 몰카 소식이 알려지면서 여성 선수들은 불쾌감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I think what are you doing? Why are you filming parts of my body? I think I'm annoying. 그렇다고 수많은 관람객들의 휴대전화나 카메라를 보관한 뒤 돌려줄 수도 없는 상황. 대회 조직위 측은 보안 요원을 늘려 감독을 강화하는 것 외엔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분은 보안팀하고 경찰하고 이야기돼서 더 순찰을 강화하고 그런 부분에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위 측은 몰카가 의심될 경우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지만 대회 초반부터 터진 악재에 전전긍긍하는 모습입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지금부터는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배우 강지환 씨 소식 집중 보도하겠습니다. 강 씨가 구속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피해 여성들은 평소 강 씨와 알고 지낸 사이였죠. 이들이 일하던 업체가 강 씨의 소속사와 계약 관계였던 겁니다. 그런데 강 씨가 구속된 뒤 업체 측이 피해 여성들을 회유하고 협박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채널A가 관련 내용이 담긴 SNS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먼저 박정석 기자가 단독으로 전해드립니다. 구속되기 전 강지환 씨는 피해 여성들과의 친분 관계를 드러냈습니다. 그런 상황을 겪게 해서 여자로서는 미안합니다. 피해 여성들이 속한 업체는 강 씨의 소속사와 계약 관계를 맺은 곳으로 수개월간 함께 일했습니다. 그런데 강 씨 구속 이후 해당 업체 측이 피해 여성에게 수차례 회유와 협박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업체 관계자는 SNS 메시지를 통해 강지환 씨는 이미 잃을 것을 다 잃었는데 무서울 게 뭐가 있겠냐며 오히려 너희가 앞으로 닥칠 일을 무서워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피해 여성들을 상대로 진행된 성폭행 여부 검사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피해 여성들이 믿는 건 검사 결과뿐이지만 강 씨 측은 검사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피해자 주장을 반박할 증거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피해 여성 측 변호인이 국선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거금을 들여 다른 변호사를 선임한다 해도 재판 때 얼굴이 공개되는 건 어떻게 할 거냐고 되묻습니다. 피해 여성 측은 합의 종용이 2차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며 관련 메시지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업체 측은 강지환 씨 가족에게 피해 여성들의 집 주소까지 알려줬습니다. 소속 직원의 신상 정보를 가해자 측에 노출한 건데 피해자들에게 만남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정현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피해 여성들은 강지환 씨 측의 합의 요구를 거절해왔습니다. 하지만 업체 측은 강지환 씨 가족에게 피해 여성들의 집 주소까지 알려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동의 없이 소속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노출한 겁니다. 업체 측이 피해 여성에게 메시지를 보낸 시간, 강 씨 가족은 이미 피해 여성 집 근처에 있었습니다. 만남을 거절하자 전화 통화라도 하라고 재촉합니다. 협박성 메시지도 이어졌습니다. 만남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며 골든타임을 놓치면 어떤 보상도 못 받고 함께 무너질 수 있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전문가들은 2차 가해를 넘어 법적 처벌도 가능하다고 지적합니다. 업체에서 피해자분들의 주소지를 알려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손해배상은 확실히 가능하고요. 협박이 될 수도 있어 보이고요. 업체 측은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강지환 씨 피해자들 관련해서 연락을 하신 게 맞는지.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이런 일을 전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강 씨 소속사인 화이브라더스 코리아 측도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회유 협박과 관련한 구체적인 SNS 메시지 내용이 나온 만큼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아들이 숨졌다는 소식을 경찰에게 전해 듣는 부모의 마음을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경찰이 아들이 목숨을 끊은 현장으로 부모를 불러 시신을 확인하게 했습니다. 경찰의 이런 황당함에 그 부모는 악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공성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학교 운동장으로 구급차가 들어섭니다. 잠시 뒤 순찰차와 형사들도 도착합니다. 산책하던 시민이 스스로 목을 매 숨진 40대 남성 A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경찰은 집에 있던 A씨의 부모를 찾아내 30분 만에 현장까지 동행시켰습니다. 부모는 아들이 숨진 현장에서 직접 신원 확인을 해야 했습니다. 고통스럽게 목숨이 끊어질 당시 표정과 모습까지 목격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지금도 부모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합니다. 부모님한테 그런 끔찍한 모습을 보므로 인해서 평생 트라우마가 남거든요. 이 아픈 기억으로 남게 했다는 게 좀 슬프죠. 현직 형사인 A씨 동생은 경찰의 일반적인 변사 처리 과정과 다르다며 해당 경찰들을 전북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학차에 유족의 명예도 그려야 되고 개방된 공간에서 보여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경찰청 관련 규칙에는 변사자와 유족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끔찍하니까 안 보여준다라고 얘기해도 되는데 일단 그 과학수사반이 나와가지고 현장 유지하고 다 해가지고 안 시켜놓고 보여줘야지. 국가인권위원회도 경찰이 유가족의 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네, 그런데도 경찰은 엉뚱한 해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경찰의 시신 절차가 다를 뿐 문제가 없다는 거죠. 계속해서 박선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에서 현직 경찰로 근무하는 A씨 동생에게 돌아온 익산경찰서 측의 해명은 서울과 전라북도의 변사 사건 처리 과정이 다르다는 겁니다. 서울하고 아마 여기하고 그 처리하는 과정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전라북도는 다 그렇게 하거든요. 숨진 A씨의 시신이 안치됐던 장례식장입니다. 경찰은 장례식장과의 유착을 우려해 유족의 확인을 거친 뒤 유족의 뜻에 따라 이곳을 장례식장으로 결정했다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결국 유족이 장례식장을 직접 고르게 하기 위해 시신을 확인시켰다는 해명입니다. A씨가 숨진 날 같은 경찰서 관내에서 접수된 변사 사건은 모두 4건. 유족들은 변사 사건이 몰리자 경찰이 기본적인 매뉴얼도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변사 사건이 3건이라 시간 부검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 부모를 현장에 동행시킨 경찰의 해명 역시 석연치 않습니다. 당시 경찰은 A씨의 신원을 확인할 유류품이 없어 부모를 불렀다고 설명했지만 유가족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숨진 남성의 소지품에는 신분증과 휴대전화가 있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전국 홈플러스 매장의 신선식품 공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노총 소속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물류센터를 봉쇄했기 때문입니다. 비노조원들의 화물차를 부수고 폭행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피켓을 든 남성들이 화물차 앞을 막고 발길질을 하더니 차에서 내린 기사를 에워싸고 마구 폭행합니다. 남성들은 민노총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 전국 홈플러스 지점에 신선식품을 공급하는 물류센터 앞을 막고 비노조원들의 화물차를 막아선 겁니다. 차량은 타이어가 찢어지고 유리창이 깨지며 크게 훼손됐고 폭행을 당한 기사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유리를 다 사정없이 다 깨고 깨진 틈으로 해서 계란을 수없이 던지고 또 좁은 그 실내 공간에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다 보니까 노조원들은 홈플러스 측의 운송료 인상과 함께 비노조원의 일감을 줄여달라고 요구했는데 회사가 거부하자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파업에 들어간 노조원들이 물류센터 출입구를 막으면서 전국 홈플러스 매장에 납품돼야 할 신선식품들은 센터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회사 측은 노조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가 빠르게 이루어져 정상 영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물 파손 및 영업 방해에 대한 피해는 보상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반면 노조원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파업을 계속한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지난해 말 출시된 현대차의 대형 SUV 예약 주문이 넘칠 정도로 인기였습니다. 그런데 계약자 4명 중 1명이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최소 7천억 원을 날린 건데 노노 갈등 때문에 생산량을 못 맞춘 겁니다. 김지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출시 7개월 만에 누적 계약 9만 대를 넘어선 펠리세이드. 밀려드는 주문에 품귀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컬러 옵션 진행을 하면 내년으로 일부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4, 5개월 지나서 전시차만 가능하세요. 현대차는 생산량 확대를 추진 중이지만 동시에 소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체 협약에 따라 필요한 노조 동의를 얻지 못한 겁니다. 다른 공장과 일감을 나누면 임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일부 노조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추가 생산 문제가 노노 갈등으로 번지는 사이 고객들은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현재 누적 계약 9만 6천 대 중 출고된 차량은 약 3만 대. 기다리다 지쳐 계약을 해지한 소비자는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신차 고객이 2만 명 넘게 이탈한 건 현대차에서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경쟁이 심화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고객 뺏는 전략까지도 갈 텐데 이게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 고객은 이탈하게 되겠는 거예요. 현대차 노조 관계자는 지난 4월에 이미 생산 물량을 40% 늘린 만큼 증산 문제를 놓고 노조 합의가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빗나간 수요 예측과 복잡한 의사결정 문제로 소비자 불편만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지환입니다. 주점 주인이 키우는 고양이를 잔혹하게 죽인 남성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CCTV 영상 속에 범행을 미리 계획한 정황까지 보입니다. 우현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은색 티셔츠를 입은 남성이 고양이에게 다가갑니다. 비닐봉투에서 뭔가 꺼내더니 고양이 쪽으로 내밉니다. 그런데 고양이가 시큰둥해하자 삿대질을 하다가 고양이 꼬리를 잡고 허공에 흔들어댑니다. 분이 풀리지 않는지 더 잔인한 학대 행위도 서슴지 않습니다. 2살짜리 고양이 자두는 주인이 운영하던 주점에서 20m 떨어진 곳에서 사체로 발견됐습니다. 주점을 찾는 고객들에게 고양이들을 소개하는 간판입니다. 자두는 만지는 걸 싫어한다고 적혀져 있는데요. 남성은 주점이 문을 열기 전 이곳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나무 쪽으로 패대기를 치는 거예요. 순간 이제 경직되고 굳어가지고 이렇게 말리지는 못했고. 이 남성은 풀밭에 쓰러진 고양이를 향해 정체불명의 액체를 쏟아붓기도 했습니다. 근데 안 들어서 이상하다 CCTV 여기를 딱 보니까 어떤 남자가 딱 오는데 그것만 보고 저는 충격을 받아서 뛰었어요. 치안센터로. 경찰은 CCTV 속 남성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신원을 확인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내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됩니다. 직원을 때리고 또 후배를 괴롭히고 끊이지 않는 직장 내 갑질 문화를 바꾸기 위해 법률까지 만든 것이죠. 지금부터 집중 보도하겠습니다. 먼저 이지훈 기자가 어떤 내용인지 소개합니다. 얼마 전 서울 소재 병원으로 자리를 옮긴 김모 씨. 상사의 폭언에 직장 생활은 악몽이 됐습니다. 개인 SNS가 아닌 회사 메신저로 보고했다는 이유였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병원은 김 씨에게 사직을 종용했고 결국 퇴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리를 지르시고 욕을 하시고 책상하고 의자 바로 차시고 최고 이제 책임자라는 분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진짜 무서워요. 내일부터는 직장 상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을 괴롭히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회사는 반드시 조사를 해야 하고 또 피해자가 원할 경우 가해자와 회사 안에서 마주치지 않도록 공간을 분리해야 합니다. 일부 기업 오너들의 폭행과 병원 내 태움 관행이 논란이 되자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됐고 내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신고를 해도 내가 불이익을 받지 않을 거야 라는 이제 법적으로 보장을 하기 때문에 시스템적인 제재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은 1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사용자가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네, 그렇다면 당사자인 직장인들은 어떤 생각일까요? 무엇보다 젊은 층과 중장년층은 생각이 너무 달랐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젊은 직장인들은 대체로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상급자에게서 받은 부당한 대우를 개선할 창구가 열렸다는 겁니다. 억울한 적이 많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방지법이 생기니까 되게 선배들한테도 그걸 받는다고 생각해요. 반면 중장년 직장인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업무 지적도 괴롭힘으로 여길까봐 말 걸기 조심스럽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맞지 않는 얘기가 되면은 부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불만을 토론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최근 실시한 세대별 인식 차이 조사에선 괴롭힘으로 오해받을까 후배에게 말 걸기 어렵다는 항목과 팀워크를 위해 회식에 꼭 참석해야 하는지, 휴일에도 체육대회 같은 행사를 열 수 있는지에 대해 큰 의견 차이를 보였습니다. 옛날 직장 다닐 적에 어떻게 그거 참 재밌었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낭만이 없는 거죠 사실은. 자기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갑질하는 그런 선배들이나 어르신분들이 많다고 아직도 느끼고 있고, 그래서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법 시행을 계기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세대 간 인식 차이를 좁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 정책사회부 이상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 것인지 좀 설명이 필요하겠네요. 네, 우선 영화 속 장면에서 사례를 준비해봤는데요. 네. 우선 영상 보시죠. 오늘 저녁에 약속 없지? 어이, 오늘 저녁에 회식이다. 19시 전원 참석이야. 네. 열애 없이 전원 참석, 이처럼 회식을 강요하는 행위는 괴롭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더 애매한 경우는 바로 저녁 약속이 있냐는 질문입니다. 선배가 후배에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런 질문도 상황에 따라 괴롭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평소 사이가 좋았다면 문제가 안 되지만 야근이나 회식을 자주 강요했던 상황에서 저녁 약속이 있냐 이렇게 묻는다면 맥락상 강요와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늘 있어왔던 저런 모습도 앞으로, 즉 내일부터는 법에 의해 규율될 수 있다, 그런 얘기네요. 자, 그렇다면 오늘도 고용노동부 자료를 저도 잠깐 봤는데 무거운 생수통을 정수기에 넣는 일, 이거에 대해서도 기준이 딱 마련이 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생수병이 무겁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무실 안에 있는 젊은 남자 직원에게 시키는 경우가 많으셨을 텐데요. 그렇죠. 남자니까 어떤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성역할을 구분한 지시가 되는 것은 괴롭힘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업무와 관련한 지시가 아니기 때문에 사적 지시에도 해당됩니다. 생수는 사무실 안에서 함께 이용하는 것인 만큼 지시를 한다기보다는 부탁을 하거나 함께 이렇게 힘을 보태서 교체한다거나 하는 게 모범 답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명확한 기준이 아직까지는 정확히 서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내 행위가 혹시 갑질로 느껴지지는 않을까, 부하 직원 입장에서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내가 직장인인데 괴롭힘을 당했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렇게 느꼈을 때 문제 제기를 해야 될 텐데요, 내일부터는. 그러면 피해 처벌을 누가 받는 겁니까? 상사인가요? 회사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지금 이번에 괴롭힘 금지법에는 가해자를 직접 처벌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네. 하지만 회사가 신고된 가해자를 조사하고 적절한 징계 조치를 취해야 하고요. 신고자에게 해고 같은 보복 조치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워낙 생소한 법이어서 과연 내가 신고를 했을 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 내 익명이 좀 보장받고 싶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번 법의 한계로 또 지적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익명신고를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이 안 됐다는 점입니다. 네. 신고자 보호를 위해서는 노사 합의를 통해서 취업규칙상에 익명신고를 명문화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1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고는 하지만 영세사업장에도 제대로 적용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책사회부의 이상현 기자였습니다.
펜스룰.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아내 외의 여성과는 단둘이 식사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생긴 신조어죠. 여성과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을 사전에 방지하겠다고 말한 건데 이 또한 여성을 배제하는 여성차별이라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숙명여대에서도 강사가 이 펜스룰 논란에 휩싸여 강의에서 배제됐습니다. 권솔 기자입니다. 숙명여대 강사 A씨가 지난달 SNS에 올린 글입니다. 바닥만 보고 걷는 남자라는 글에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사진이 게시돼 있습니다. A씨는 오해를 받기 싫어 여대에 가면 바닥만 본다고 적었습니다. 학생회는 입장문을 요구했습니다.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은 사람이 지나가면 다른 데를 본다는 A씨의 글이 여성 차별과 배제 논리인 펜스룰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마치 본인이 피해를 보는 것처럼 말을 한 거니까 여성 때문에 자기가 바닥만 보고 다녀야 된다라는 식으로. A씨는 불편함을 느꼈다면 죄송하지만 개인적인 공간에서의 의견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짧은 치마를 입은 좀 여성을 성적 대상화한 것으로 보여질 수 있는 사진을 게재한 점도 부적절한 부분이 좀 있어 보입니다. 학교가 강의에서 배제한 건 지나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 정도의 표현의 자유도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겠어. 성희롱을 하는 발언까지는 아닌 것 같고. 숙명여대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네, 오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을 먼저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그동안은 이 5대1 모임을 반대해 왔었죠.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초당적으로 맞서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댔습니다. 강지혜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이 이번 주 중 성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18일 정도가 제일 나은 것 같다. 수요일은 너무 빠르고 금요일은 좀 늦춰지는 것 같고. 우선은 5당에서 좀 협의를 좀 해주십사 말씀드렸습니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이 급물살을 탄 건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아침 기자회견에서부터입니다. 제1야당 대표인 만큼 문 대통령을 1대1로 따로 만나겠다고 주장하다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입장을 바꾼 겁니다. 실질적인 논의가 가능하다면 우리 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어떤 회담이라도 수용하겠습니다. 황 대표는 대일특사 파견과 외교안보 라인 교체를 문 대통령에게 제안할 계획입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즉시 화답했고 사실상 대통령님과 5당 대표 회동을 수락하신 것으로 보이며 환영하는 바입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회동은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 앞에서 정치권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네, 해군 이함대 거동 수사자 사건에 대해서 군 당국은 문제 없다, 대공 혐의 없다고 강조했죠. 그런데 이 조사가 짜맞추기식으로 진행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문제 없다는 결론이 나오긴 했는데 이때가 관련자 조사를 다 끝내기 전이었다는 주장입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김종로 바른미래당 의원은 군 당국이 결론을 미리 내고 짜맞추기 조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군이 거동 수상자 수색 당시 오리발이 담긴 가방을 발견했고 가방 주인을 확인해 대공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가방 주인을 조사한 건 군이 결론을 내린 지 4시간 뒤였다는 겁니다. 그 근거로 가방 주인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새벽에 4시, 5시쯤 됐을 거예요. 5시 넘어서 헌병도 이제 수사과 가서 진술을 하고 이렇게 했었죠. 국방부는 적절한 판단이었다면서도 구체적인 설명은 피했습니다. 비밀 사항의 기함으로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사항에 의거해서 적절하게 판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책임을 묻겠다며 해임 건의안을 제출했지만 민주당은 정치 공세라며 맞섰습니다. 안보 파탄에 대한 국민 불안이 매우 크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 책임을 묻는 것이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거라고. 노크 기순 때도 국정조사나 해임 건의안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어요. 이쯤 되면은 이거는 그 의도가 너무나 분명한 거 아닙니까?
여야가 충돌하며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 협의도 무산됐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네, 오늘 군은 북한 목선의 추가 발견 사실을 뒤늦게 브리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말부터 오늘까지 추가로 4척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목선을 발견하더라도 브리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런 것인지 최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다 한가운데 반쯤 잠긴 목선이 보입니다. 뒤집어져 바닥만 물 밖으로 보이고 물속에 거의 잠겨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목선도 보입니다. 지난 토요일 우리 고속정과 링스 헬기, 해상 초계기가 동해에서 각각 발견한 3척의 북한 목선들입니다. 합참은 오늘도 빈 목선 1척을 추가로 발견했다며 지난 금요일 고성 해안가에서 발견된 목선도 특이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NLL 인근에서 조업하다 파손되거나 풍랑으로 정박에서 풀려난 목선이 해류를 따라 내려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동해는 보통 북쪽으로 해류가 흐르지만 해안 쪽은 반대로 남쪽으로 북한 한류가 흐른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합참은 올해만 벌써 14척이 떠내려왔다며 앞으로 목선이 발견될 때마다 일일이 설명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목선이 넘어온 것을 두고 더 이상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들리는 대목입니다. 브리핑을 안 하겠다는 선언으로 군은 북한 목선 침투에 대한 경계 실패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대대적인 이민자 단속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종차별적인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네, 유속인종인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 너희들 나라로 돌아가라고 한 겁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황규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원래 나라로 돌아가서 망가지고 범죄로 들끓는 곳을 바로잡는 게 어떻겠는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자와 유색인종인 야당 의원들을 겨냥한 말입니다. 실명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이민 정책에 비판적인 오카시오 코르테스 등 4명으로 보입니다. Was the fact that there were American flags hanging all over these facilities, that children were being separated from their parents, and sending a hate-filled message that those seeking refuge are not welcome in America. 그러나 소말리아에서 태어난 뒤 미국으로 이민 온 오마르를 제외하고는 모두 미국 태생. 4명 모두 즉각 인종차별 발언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도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는 트럼프의 계획은 미국을 다시 하얗게 백인 중심 국가로 만들자는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러한 민주당의 강한 공세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곳 로스앤젤레스 등 9개 도시에서 불법 이민자 단속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한일 관계는 과거사 문제 때문에 얼어붙었지만 의식 있는 일본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20, 30대 일본인들이 제1교포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추모하는 사진전을 열었습니다. 도쿄 김범석 특파원입니다. 1993년 일본에서 법정투쟁을 시작한 위안부 피해자 송신도 할머니. 2년 전 별세하기 전까지 일본 정부와 싸운 궤적이 80점의 사진에 담겼습니다. 사진작가와 함께 전시회를 기획한 것은 일본의 20, 30대 젊은이 13명. 한국의 역사를 공부한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今まで慰安婦問題っていうものを日韓の政治的な枠でしか見てなかったんですけど、 제1교포인 송할머니가 일본 정부의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모습은 다큐멘터리로도 제작된 바 있습니다. 전시회장에는 한일 간 과거사를 제대로 알고자 하는 많은 일본인들이 방문해 송할머니의 투쟁의 역사와 마주했습니다. 특히 과거사 문제를 경제보복으로 해결하려는 아베 정권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日本政府がなんてバカなことをしてるんだろうと、韓国に対する悪い感情というのを盛り上げて選挙に使おうとしているという、もうあからさまなパフォーマンスというか。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일본계 미국인 감독은 위안부 문제를 담아낸 영화를 곧 개봉합니다. 아베 총리의 극우 행보가 오히려 홍보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일본계 미국인 감독의 시선에서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논쟁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주전장. 慰安婦のおばあさんの証言しかないわけです。今となっては。 They were just prostitutes and they were well compensated for what they did. 지난 4월 일본 개봉 당시 극우 세력이 상영 중지 성명을 내는 등 논란이 거셌습니다. 오는 25일 한국 개봉을 앞두고 내한한 미키 데자키 감독은 극우 세력의 반감이 오히려 도움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I have Prime Minister Abe to thank for advertising the film. Just like maybe Prime Minister Abe, the fact that they are telling people not to see the film has been a great advertisement for the film. 최근 고조된 반일 감정을 의식한 듯 국내 관객들에게는 당부를 전했습니다. I want the Korean audience to know that this is not a Japanese film, so don't boycott this film.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외국인들을 위한 1일 방탄소년단 투어가 등장했습니다. 방탄의 발자취가 있는 모든 곳이 관광지라는데요. 염정원 기자가 동행해봤습니다. 화장품을 이것저것 발라보고 팔찌도 껴봅니다. 캐릭터 상품도 다양하게 고릅니다. 모두 방탄소년단 관련 상품. 지하철 기둥에 붙어있는 방탄소년단 멤버들마다 꼼꼼히 챙겨 사진을 찍고 편의점에 붙어있는 광고 포스터를 떼가기도 합니다. Just doing things about BTS make me feel very happy. So doing this tour, buying their stuff and seeing their pictures everywhere on the billboard or underground, it made me feel really good. 4시간 코스에 28,000원을 받는 1일 방탄 투어를 기획한 가이드도 외국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뉴질랜드 제가 생각 못하는 나라도 그 사람도 만나고 그리고 우리 잘 소통 못하지만 BTS 사랑으로 친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더 행복해요. 방탄소년단 뮤직비디오에 등장했던 강릉 주문진 해수욕장과 멤버 중 한 명이 여행을 다녀와 유명해진 부산 다대포 해수욕장 등 지방까지 방탄소년단의 자취를 찾아 나서는 관광 상품도 인기입니다. 방탄소년단이 끌어들이는 관광객은 연평균 약 79만 명. 이들이 소비하는 금액만 1조 원에 가까운 것으로 추산됩니다. 방탄소년단이 창출하는 이른바 방탄 이코노미가 관광 문화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간만에 천둥 소리를 들었습니다. 장마 기간인데도 비가 드문 중부 지역에서는 그야말로 단비였는데요. 내일까지 요란한 소나기는 계속됩니다. 내일 저녁까지 내륙에 5에서 70mm의 비가 예상되는데요. 같은 지역이라도 강수량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날 수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우박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내일은 대기 불안정이 덜해서 오늘보다는 소나기 강도가 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오늘 오전까지 곳곳에 머물렀던 미세먼지도 씻겨가고 내일은 전국에서 공기가 깨끗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전국에서 20도 안팎으로 출발해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31도까지 오르겠고 대구가 30도 등으로 더운 기온은 계속되겠습니다. 장마 전선은 수요일에는 제주와 전남에,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충청 이남 지역에 영향을 다시 주겠습니다. 7월 하순까지는 폭염 수준의 강한 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직장 내 괴롭힘이 내일부터 금지됩니다. 내가 팀장이니까, 내가 나이가 더 많으니까 일부에서라지만 엄연히 존재했던 현실이었죠. 조직의 일사불란함이 또 상명하복 문화가 좀 느슨해질 겁니다. 또 일부 상사들은 불편하겠죠. 그런데요, 우리가 법률까지 만든 것은 이 평평한 상하관계, 이거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합의한 거죠. 이제 내일 시작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